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1회 14번에서 17번 요거 봅시다. 일단 별로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문제 17번 적용 추론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요 부분 공식 나오는 거 요 부분 좀 봐야 되죠. 그죠? 요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긴 합니다. 봅시다. 1문단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 및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 특정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 첨가물. 예를 들어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소금은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식품 첨가물이라 할 수 있다. 소금도 그렇군요. 완성된 식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중에 식품이 사용되었다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나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다 완제품이 되면서 이제 사라졌다 하더라도 식품 첨가물이 되는군요. 식품에 닿는 기구나 식품 용기 및 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하여튼 뭐 식품과 관련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물질들 모두 다 전부 다 말하는 거네. 이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식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죠? 무조건 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은 이제 정의네요. 정의. 그죠? 정의. 2문단 봅시다. 2문단. 식품 첨가물은 여러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얻는 방식. 어떻게 얻느냐? 식품 첨가물을 자연에 있는 자원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정제하거나 발효하여 얻을 수도 있고,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자연에 있는 자원에서 뽑아내는 걸 추출하거나 아니면 화학 합성해서 얻을 수 있다. 화학 합성을 통해 얻은 식품 첨가물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자연에서 구할 수 없는 물질. 야,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일단 자연에서 구하고, 근데 이제 화학적 합성이 가능하면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양식을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지겠지. 근데 그 물질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자연에 없는 건데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거구나. 별로 어렵지 않고. 3문단. 식품 첨가물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3문단은 이제 목적에 대한 얘기네. 목적. 그죠? 목적. 이거 뭐 식품 첨가물의 정의,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을 얻는 방식. 그래서 3문단에서는 이제 식품 첨가물을 얻는 목적. 사용하는 목적. 첫째로 이제 특정 식품 가공 공정에 꼭 필요하며 식품의 제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 껌의 제조에서는 껌을 씹을 때는 점성이 있으며 녹지 않는 물질인 껌 기초제라는 특정 첨가물이 있으며 뭐 치클 이런 거 아닌가? 치클 껌 그죠? 멕시코 치클처럼 뭐 부드럽게 웃어요. 치클 그죠? 두부의 제조에는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을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응고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다. 응고제가 필요하다. 두부 만들 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조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물질들. 오케이. 둘째로 식품 첨가물을 쓰는 목적. 식품의 보존성이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뭐 방부제 같은 거겠지. 식품 첨가물인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여 식품 내에 뭐 지방질의 산화로 인한 독성 물질의 생성을 막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산화 방지제, 식품 보존성, 그걸 위해서 제조할 때 쓰거나 첫 번째 제조할 때 쓰거나 둘째로 이제 보존성 방부제 같은 거, 식품 첨가물 그죠? 산화 방지제 같은 거. 세 번째 식품에 대한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기호성.
기호성? 더 좋게 만들도록, 더 좋아하도록, 기호, 그죠? 더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더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 향료, 냄새 좋도록 하는 거죠. 향미 증진제, 맛 좋도록 하는 거 사용하여 식품의 향미를 개선하거나, 뭐 MSG 뭐 이런 거겠지. 그런 걸 사용 향미를 개선하거나, 착색료, 그죠? 착색료, 그러니까 좀 색깔을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식품의 색깔을 개선해 먹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구나. 넷째로, 식품 자체에 이제 부족하게 포함된 영양소나 식품 가공 중에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소 보충 사용할 수 있다. 유제품 가공 중에 손실된 칼슘이 손실되는군요. 를 위해서 이제 임의로 첨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총 4가지가 나왔죠. 총 4가지. 일단 뭐 제조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존성 높이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호성을 높이려고, 그죠? 맛 좋게 하거나 색깔 좋게 하는 거. 넷째로 이제 그 영양소 보충, 비타민이나 뭐 또 뭐 아니면 그 칼슘 보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하나의 식품 첨가물을 이거 마지막 부분 정리합니다, 그죠? 하나의 식품 첨가물을 식품 제조 시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죠? 햄 만드는 거, 햄에 들어가는 거 무슨 아질산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색깔도 좋고, 그죠? 보존성도 높이고, 그리고 사용한다. 그게 발암 물질인가, 그렇죠, 그게? 하여튼 그렇다, 그죠? 사문단. 사문단 봅시다. 이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품 섭취 첨가물도 마찬가지다, 그죠? 뭐 조금 들어가면 상관없고 좀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 뭐 카페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카페인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커피 믹스 하루에 뭐 3잔인가 4잔인가, 그죠?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다. 뭐 심장이나 그런데 문제를 준다. 카페인이, 그죠? 즉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카페인 조금 들어가는 상관없지.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 문제 있죠. 용량 반응 곡선. 이게 용량 반응 곡선이죠. 여기, 그죠? 이게 용량 반응 곡선이다. 그러니까 A가 지금 뭐냐면은 독성 물질이고, B가 이제 그 식품 첨가물이네요. 그러니까 0.01mg을 먹으면 1kg당,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막 70 정도 된다. 그러면은 70g이니까 여기도 7mg 이상 먹으면 안 되겠네, 그죠? 하여튼 그렇겠네. 요거는 뭐 70이니까 7000mg, 7000mg 이상 먹으면 나는 안 되겠네. 선생님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70, 나한테 80이구나, 그죠? 80kg. 그러면 80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80은 8mg. 그죠? 쌤은 8mg 이하로 먹으면 상관없네. A가 독성 물질도,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8000mg 보다는 작게 먹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낸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그 용량 반응 곡선이다라는 거고. 계속 봅시다. 용량 반응 곡선, 그러니까 유해한 반응이 나타난다. 유해한 반응.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Y축 봅시다. 이거 설명을 안 했네. 그러니까 0.01, 1kg당 0.01 이상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쌤이 이제 80kg이다 치면은 8mg 이상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9mg, 10mg, 뭐 11mg 먹게 되면 그때부터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거는 지금 뭐 실험 동물의 비율이네요. 이거 뭐 사람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동물 가지고 실험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더라. 유해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용량 반응 곡선 자체가 어떤 뭐 실험 대상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어떤 그 양을,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반응률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0보다 이상이면 안 되지. 뭔가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0이어야 되는 거지. 식품을 만들 설계를 할 때, 그죠? 0.01보다 0.01mg per kg보다 작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안 된다. 나쁜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1%라도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반응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게 이제 용량 반응 곡선이다, 그죠? 다시 해당 물질의 이제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난 어떤 실험 대상의 비율, 그죠?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타났으면 1%겠지, 그죠? y축 1%겠지.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용량 반응 곡선을 살펴볼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또한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서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이건 킬로그램당 뭐 얼마 이상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쌤이 80kg이다 라고 했을 때 8mg 이상 식품이 들어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식품 섭취량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죠?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식품 섭취량이라는 게 껌 같은 경우는 조금 먹잖아요. 조금 먹지도 않지, 그냥 씹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껌에 붙어 있는 단물을 쪽쪽 빨아 먹잖아요. 그리고 빵이 있다 그럼 빵은 한 주먹 정도 먹죠, 그죠? 한 손에 하나 정도 가득 차게 먹잖아요. 껌 하나에 들어있는 거랑 빵 하나에 들어있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때 식품 첨가물이 만약에 식품 첨가제, 식품 첨가물 똑같은 식품 첨가물을 쓴다고 했을 때 빵에는 엄청나게 뭐 같은 어떤 농도라고 했을 때는 빵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같은 농도라면 빵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껌에 있는 농도라든지 그걸 비교하게 되면 같은 농도라고 했을 때 빵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빵을 만약에 먹었다면, 그죠? 같은 농도의 식품 첨가물이 같은 농도의 식품 첨가물이 첨가가 됐다면, 껌은 아주 작은 양이고 빵은 아주 큰 양이기 때문에 같은 농도로 들어있다면 빵을 먹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겠지, 껌에 비해서, 그죠? 다시 봅시다. 식품 섭취량은 보면 여기 좀 말이 어렵죠. 여기서 봅시다. 식품 섭취량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죠. 식품 섭취량은 껌은 아주 그냥 그 껌 자체도 먹지도 않고 그 옆에 겉에 붙어 있는 단물만 쪽쪽 빨아 먹잖아요, 그죠? 껌 같은 경우에. 근데 빵은 한 주먹 정도 먹으니까 많이 먹는 거지. 섭취량은 어떤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그죠? 껌은 아주 작은 양을 먹고 빵은 아주 큰 양을 먹는다. 먹음으로 이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 식품 용량 반응 곡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껌에 들어가는지 A를 사용했다, 만약에 B를 봅시다. B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B 식품 첨가물을 껌은 물론이고 껌과 빵에 동시에 이제 이 똑같은 B를 쓴다라고 했을 때, 보존제를 쓴다고 했을 때, 껌에는 이걸로는 이제 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빵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빵의 크기와 그 껌의 크기에 그것도 농도도 다를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이 그래프만으로는 식품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저 그래프만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죠? 빵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죠. 말이 어려서 그렇지. 다시 봅시다. 여기서 또 봅시다. 식품 섭취량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그죠? 껌인지 빵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식품 섭취량은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 그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죠? 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빵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을 못하지, 그 그래프만으로는.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어떤 섭취량을 고려해 가지고 식품별로, 그죠?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농도로 봐야 되는 거지. 농당, 그죠? 중량당 100g당 얼마 들어있다라는 어떤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이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거 이제 뒤에 빵에 보면은 뭐가 잔뜩 써놨죠. 밀가루 몇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뭐 아질산 어쩌고저쩌고 뭐 보존제 이런 게 막 들어있고 그죠? 어?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중량당 빵이 몇 g이기 때문에 고기에 얼마만큼 넣어라. 뭐 그런 게 있겠지. 식품 몇 g당 얼마만큼 넣어라.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그 빵 같은 경우에는 한 주먹 정도를 먹으니까 그죠? 농도를 옅게 조그맣게 조금 넣어야 되겠지. 근데 껌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조금 진하게 넣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워낙 작은 양을 먹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거 이해가 되고 오문단 마지문단이죠. 오문단 봅시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또 나는 뭐 뚱뚱한 사람이고 다른 학생들은 좀 날씬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또 섭취량에 따라 똑같은 빵을 먹었는데 영향이 다르겠지. 난 뚱뚱한 사람이기 때문에 빵을 먹어도 킬로그램당 내 몸에 이제 섭취된 양이 그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게 진짜 나보다 뭐 몸무게가 빼짝 마른 학생이 똑같은 양을 먹었다고 했을 때 그 걔가 더 많이 영향을 받겠지. 예?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겠지. 응? 그죠? 어차피 걔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한 마리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한 마리 똑같은데 문제는 내가 이제 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죠? 영향력이 적겠지. 내가 100mg 먹었다. 걔도 100mg 먹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몸 자체가 크니까 영향을 조금 덜 받겠지. 걔는 날씬하고 그죠? 빼짝 말랐으니까 같은 양을 먹었는데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나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르므로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뭐 몇 잔 마셔야 된다. 몇 잔 이상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1일 섭취 허용량이 있다. 이런 거 써놨지. 식품에. 그죠? 1일 섭취 허용량. 이거 뭐 커피를 몇 잔 이상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 등 특정 물질을 인간이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한 뭐 1% 정도는 괜찮지는 아니죠. 그죠? 1% 정도는 안 됩니다. 절대 안 일어나도록. 그죠? 유해한 작용이 일으키지 않는 어떤 체중 1kg당 1일 섭취 가능한 용량이다. 그러니까 1일 섭취 허용량이 뭐다? 1일 섭취 허용량 1kg당 1일 섭취 가능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 몸무게를 곱해야지. 여기다 8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쌤이 80kg이기 때문에 그죠? 80을 곱하는 거지. 그게 뭐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다가 80을 곱하는 게 맞네. 1kg당 1일 섭취 가능한 양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80을 곱해야 되겠네. 1일 섭취 허용량이니까 그죠? 가능 용량이다. 계속 봅시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일생 동안 섭취할 경우에 뭐 발생하는 만성 독성을 근거로 산출한 값으로 만성 독성 산출한 값으로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계수 100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한 값이다. 그러니까 최대 무독성량을 100으로 나눴대. 100이 뭐냐? 안전계수다. 안전계수. 최대 무독성량과 안전계수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계속 봅시다. 최대 무독성량이란 어떤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다. 어떤 동물 실험을 했어. 사람 실험한 게 아니고. 특정물이 어디 갔나? 동물 실험했습니다. 사람 갖고 실험한 게 아니고 동물 갖고 실험해가지고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 섭취량, 무독성량, 그죠? 뭐 동물을 먹여보니까 별로 문제 없더라.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그 뭐 조금 먹였더니 애가 뭐 눈이 빨개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댕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을 정도로 없을 때까지 최대 양이며 안전 계수는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배를 줄여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무독성 양이 100mg이다. 100mg이다. 라고 했을 때 100으로 나눠 가지고 1mg만 먹어라. 일일 섭취 허용량이 1mg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100배로 나눴나요? 안전 계수 최대한 어떤 안전성을 높이려고 100배로 줄여버린 거지. 농도를 100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데 그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 정도 먹으면 100mg에서 조금 더 많이 먹으니까 죽더라. 아니면 뭐 이상의 비빌대더라. 그죠? 그게 100mg 이상 먹어서는 안 되겠네. 라고 하고 우리가 먹는 그 양은 100배를 줄여버립니다. 100배를. 그죠? 굉장히 안전하겠지. 봅시다. 최대 무독성량이란 요 얘기고 최대 섭취량이 안전 계수는 특정 물질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물질의 최대 무독성량을 체중 1kg당 10mg이라면 예를 들어 그죠? 무독성량이 1kg당 10mg이래. 체중 1kg입니다.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80kg이니까 800mg 이상 먹으면 안 되겠지. 그죠? 일단 이 물질의 이제 일일 섭취 허용량은 0.1mg이 된다. 그러니까 100배를 줄여버린 거지. 그죠? 안전빵으로. 즉 안전 계수는 동물 실험과 실제 개개인이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값이다. 임의의 값인 거지. 농도를 확 줄이는 겁니다. 100배를 줄여버리는 거지. 그죠? 실제로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그죠? 100배를 줄이는 겁니다. 보정이 위한 것이다. 안전 계수는 동물과 사람 종간 차이를 10으로 두고 또 사람 간의 차이를 10으로 둬가지고 그죠? 이거 동물 실험한 거기 때문에 사람과 종이 다르니까 10. 그다음에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죠?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또 10 이래가지고 두 수로 곱해서 얻는 겁니다. 100배 그죠? 100배를 줄였다. 뭐 이런 거지 그죠? 이 설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일시적으로 이제 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양에 그러니까 요거 이제 100배로 줄였으니까 일 섭취 허용량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어. 그래서 상관없지. 왜냐하면 안전계수로 100배만큼 줄였잖아요.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그죠? 약간 초과하는 양의 어떤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나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섭취한 양의 이제 하루 평균의 이제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뭐 하루에 뭐 커피 한 5잔 정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 어쩌다 보면 카페인이 많이 먹은 거야. 아침에 내가 커피를 먹은 걸 까먹어가지고 점심 때 또 한 개 더 마셨네. 이거 석 잔인가 넉 잔인가 그렇죠? 그 어쩌다가 뭐 아침에 먹고 또 친구 만나가지고 또 하나 먹고 또 뭐 어떡하다 또 하나 더 먹었고 한 4개 탔지 4잔 탔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건가? 그거 아니죠, 그죠?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 섭취한 양이 하루 평균 일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 평균이 일일 섭취 허용량이 이하다라고 봤을 때는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동물이 비빌되는 죽는 영향을 받는 양의 100배를 낮췄기 때문에 조금 놓는 건 상관없다. 그죠? 그래도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다. 그죠? 일일 섭취량을 안전하니까 커피를 적당히 마셔야 된다. 그죠? 뭐 바카스에다가 커피 타 먹고 뭐 무슨 뭐 잠 안 자려고 막 온갖 뭐 이상한 거 먹고 하는데 그게 이제 먹다가 보면 이제 그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을 수도 있죠. 그럼 죽나? 죽지 않죠. 뭐 심장에 무리는 가는데 그게 이제 큰 문제는 안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죽는 양의 이제 100배만큼 농도를 떨고 놨기 때문에 조금 넘어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여기가 조금 어렵죠. 5문단, 4문단, 5문단. 그래갖고 이제 요 문제 한 7번 문제랑 연관해가지고 조금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어봅니다. 예,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